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.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트레스기라도 된단 말입니다.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?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? 집중호우가 있었던 그 첫날 대통령이 이제 퇴근을 해서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 좀 기름을 붓는 대통령실의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. 라디오 인터뷰 중에 강승규 수석이 비가 오면 대통령은 퇴근도 못하냐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이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굉장히 첫 번째는 우려스럽다. 두 번째는 실망스럽다. 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더더구나 이 대통령실의 대응이 저는 강성규 수석처럼 말씀을 하실 거면 언론 인터뷰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. 오히려 대통령을 더 난처하게 만들고 있죠. 네.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대통령께서 비 오는데 퇴근할 수 있죠. 근데 퇴근한 것을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네. 퇴근을 하시더라도 비상 상황이 예견이 돼 있고 이미 이제 호우 경보가 예보가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계셔야 될 곳에 계셔야 되고 얼굴을 내 보이셔야 될 곳에 얼굴을 내 보이시고 진두지휘를 해야 될 타이밍에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달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미 퇴근하시면서 딱 보니까 1층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것을 스스로 오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도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나타나야 되고 얼굴 보이셔야 되고 진두지휘해야 될 곳에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. 그 다음날도 아침 9시도 아니고 아침 9시 반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첫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공무원들한테 11시까지 출근해라. 네. 아니 공무원들이 11시 출근하면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맨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들 실종이 몇 명이 되고 했는지 이 피해 파악은 누가 합니까? 시민들이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럽고 정말로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라는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여전히 민주당은 똑같다.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만약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지 않고 지금 청와대에 있었다면 대통령께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. 언제 퇴근했냐? 도대체 계셔야 할 곳에 왜 안 계시냐? 나타나야 할 곳에 안 나타나냐? 이런 얘기 안 했을 거거든요. 왜냐하면 구중궁궐 안에 있으면요. 밖에서 물난리가 나는지 뭐 화재가 나는지 아마 사실 대통령은 모릅니다. 보고만 받는 거예요. 그 안에서도 뭘 했겠어요? 지시했겠죠. 그냥 전화로. 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항상 그 현장에 지금 내가 나가서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청와대 안에서 관저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게 맞을까 이거 다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? 제 기억으로 적어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화제가 났을 때 첫 판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. 왜 계셔야 할 곳에 안 보이냐, 왜 현장에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.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화재 때 관저에 계셨는데 그럼 왜 관저에 계시냐, NSC로 내려가야지. 이러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지금 사실은 용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퇴근이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. 네. 그 전직 대통령하고 다르게.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서초 얼마나 지금 심한 피해가 있는 곳입니까? 네. 그러면 퇴근하는 길에 정말로 이 도심의 물난리를 느껴보셨을 거예요. 네. 이거 심각하구나. 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을 네. 거예요. 안 했을 리가 없어요, 네. 전화를. 네. 그러면 전화하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아마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. 네. 근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예쁘게 포장해서 사실 얘기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홍보팀이 너무 약하다고 저는 봐요. 심의사 수석의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. 저는 그 네.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고 네, 생각을 네. 해요.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.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알겠습니다. 좋겠어요. 아니 그러면 의원님, 예. 요거를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청와대에 계셨잖아요. 예.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받아서 네. 똑같은 상황이 청와대에 계셨다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대통령의 관저에서 계시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걸어서 한 3, 4분 거리에 NSC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. 네. 거기에는 육해공군 해병대, 그다음에 경찰, 소방, 뭐 이런 모든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, 그리고 전부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 있고 영상으로도 연결이 다 되는. 그 재난 상황 현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? 국가위기관리센터 영상으로 전부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재난 상황을 한눈에 다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리고
그 지시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죠. 네.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. 이렇게 계셔야 될 곳에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대통령께 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대통령께 바라는 게 말이 안 아니잖아요. 되죠.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셔야 될 곳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네. 국민들께 안심해도 된다라는 네. 메시지를 주고 이런 모습을 대통령께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. 그 의원님 관점에서 당시에 있어야 할 곳은 어디쯤이 될 수 있을까요? 국가위기관리센터 용산 대통령실 지하에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게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습니다. 여기는 군은 빠져 있고 주로 이제 소방, 경찰 요쪽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. 그다음에 광역시도까지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.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대통령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. 저희들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혜를 보신 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. 그 과정에서 야당이 비판을 하면 대통령실이든 집권 여당에서 그 비판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거 채우면 되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공격으로 자꾸만 이해를 너무 하니까 길어요. 답답한 것이죠. 비판을 위한 비판을 늘 해석을 해요, 민주당이. 지금 정말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복구하자 그러는데 늘 그 말과 행동이 틀려요. 비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. 오늘날 이런 재난을 심하게 만든 건 박원순 시장이 그 빗물 터널 안에서 그런 거라고 이미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그 당시 다 예산도 세워줬는데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박원순 시장이 못한 건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우리는 그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빗물 터널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 그거 죄송합니다. 그때 양천은 했고 강남하고 서천은 못했잖아요. 지금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지금 대통령을 또 공격하고 계시잖아요. 아니 그리고 NSC라는 게 그것도 정치적인 판단이에요. 어떤 경우에 그 벙커로 가셔야 될지 NSC를 열어야 할지 그다음에 재난 그 대책기구인 행안부로 가야 될지 이런 거 다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. 그러면 그 당시 대통령께서는 그 판단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 집중적으로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협의하는 게 제일 빠를 수가 있거든요. 지금 그 행안부에 가는 것보다 밤새도록 국무총리랑 장관이랑 다 전화해서 지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두 분 다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딱 하나예요.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네,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